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지 한 가지 팁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맞이할 가능성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믿음이 잘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약을 더하지 않아도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잠들기 직전 손과 발의 몇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다만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아침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느낌이 드나요? 예전에는 농담 한마디에 금세 웃음이 터졌는데 요즘은 아내의 말에도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자꾸 끊기지는 않으십니까? 젊을 때처럼 활력이 솟지 않고 해야 할 일 앞에서 이유 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 드니 다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변명일 수는 있어도 답은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몸 안에 있습니다. 그 답을 꺼내는 열쇠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손과 발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꾸준히 드셔도 외국에서 들여온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정작 몸이 준비됐습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변화가 굼뜨기 때문입니다. 꺼진 아궁이에 기름을 붓는다고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몸의 불씨가 살아나야 장작도 타고 방 안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그 불씨를 깨우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 잠들기 전 5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먼저 아주 짧은 실제 사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낚시를 즐기던 한 분은 어느 날부터 낚싯대를 챙길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부쩍 말수가 줄고 아내가 같이 산책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다음에 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이 조용히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건 약 처방이 아니라 밤 5분의 지압과 아침 3분의 발가락 운동, 그리고 걷기 20분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그는 아랫배가 뜨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고 일주일 뒤에는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쉽게 온도에 반응하고 온도는 곧 혈류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을 회사에서 앞장서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이상하게 하루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보조제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지압을 혼자 하는 과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의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발을 천천히 눌러주는 5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 속에는 단지 기능의 회복을 넘어 관계가 따뜻해지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덮입니다. 두 손바닥을 서로 비벼 열을 내세요. 손끝이 따뜻해야 자극이 깊게 전달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잠들기 전 누웠거나 기대어 편안한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호흡은 길고 느리게,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말초 혈류가 서서히 살아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입니다. 손가락 3개를 모아 아랫배 한가운데에 올려놓고 지긋하게 눌러주세요. 아프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하다 싶을 만큼만.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배가 미지근해지고 따뜻함이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곳은 몸의 에너지 저장고 같은 자리라 온기가 채워지면 다른 곳이 함께 깨어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정강이 뼈 바로 뒤에 오목한 부분입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보면 다른 곳과 달리 약간 찌릿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숨을 내쉴 때 부드럽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살짝 풀어주세요. 이걸 펌프질한다는 느낌으로 20번.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해주세요. 하체로 내려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기던 분들이 이 지점을 꾸준히 자극했을 때 발끝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발바닥입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 가운데 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엄지로 꾹 누른 채 발가락 쪽으로 아주 천천히 밀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좌우 각각 1분씩. 지금 뜨겁다, 조금 따끔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는 열기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보일러의 순환 펌프를 켠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다시 위로 올려붙는 느낌이 생기면 성공입니다. 3곳을 모두 끝냈다면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아랫배에 5분. 방금 만든 온기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단계입니다.
불씨 위에 장작을 덮어 오래 타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무리해서 뜨거운 온열을 쓰지 마시고 피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로 유지하세요. 얇은 수건을 한 겹 깔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루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덧붙이면 몸의 반응은 더 선명해집니다. 걸음부터 바꿔보세요. 매일 30분 대단한 속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팔을 흔들고 발 뒤꿈치와 발바닥 전체를 쓰면서 걷는 것만으로 하체 근육은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두 층만 이용해도 종아리와 허벅지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골반저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할수록 효과가 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숨을 내쉬며 아래쪽을 살짝 끌어올렸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10회씩 3번. 처음엔 감이 잘 오지 않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조절감이 생깁니다. 식탁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게. 검은 콩 한 줌을 밥에 섞어 드시고 반찬에 검은 깨를 살짝 뿌려보세요. 호두는 하루 두세 알이면 충분합니다. 부추와 생강은 몸을 데워줍니다. 저녁 늦게 과음하면 한밤중 심박이 오르고 새벽 체온이 흔들리기 쉬우니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카페인은 오후 늦게 줄이고 잠들기 전엔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절반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루틴이 수면과 만나면 다음날 아침에 느낌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해야 할 금기도 분명합니다. 발열, 급성염증,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심한 분, 혈전 진단을 받은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발 감각이 둔한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임신 중에는 삼음교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지압은 어디까지나 보완이고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쯤에서 정말로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빠른 분은 37일 안에 아랫배가 미지근해지고 수면이 깊어지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보통은 24주를 지나며 아침의 가벼움, 온몸의 긴장 완화, 자신감의 회복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었던 불씨라면 다시 커지기까지 더 많은 장작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번 더, 오늘의 나보다 내일 한 번 더. 몸은 그 작은 한 번을 기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침대맡에 알람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야 할 지점을 까먹을까 걱정되면 손바닥과 발바닥 사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두셔도 좋고 메모장에 배꼽 아래 3, 발목 안쪽 3, 발바닥 오목이라고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이 소소한 의식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는 그 5분은 기능을 넘어 관계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야말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마음속 스위치를 먼저 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감사 노트를 3줄만 써보세요. 나를 도와준 사람, 오늘 고마웠던 일, 내일 해보고 싶은 작은 목표. 마음의 불씨가 살아나면 몸의 불씨도 더 쉽게 올라옵니다. 몸과 마음은 한 팀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나이 탓을 하며 약 서랍만 열어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딱 5분 내 손으로 스위치를 켤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댓글에 숫자 5를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그 한 글자가 나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힐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힘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손끝의 온기, 발바닥의 열기, 그리고 꾸준함. 이 3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불을 키우는 첫 5분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기보다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먼저 깨워보세요. 발가락을 활짝 폈다가 주먹 치즈 도무리기를 10번, 엄지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나머지 4개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이 간단한 루틴이 밤새 굳어있던 발바닥과 종아리의 신경과 근육을 깨우고 뇌와 발끝을 다시 연결해줍니다. 마치 집 안에 스위치를 하나씩 켜듯이요. 많은 분이 이 짧은 동작만으로도 아침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더 빨리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는 통증이 아니라 온기와 편안함입니다. 약을 먹어도 같이 해도 되나요? 대부분 보완적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멍이 잘 드는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더 약하게, 더 짧게, 더 천천히 하십시오. 효과는 언제부터 느끼나요? 개인차가 큽니다.
빠른 분은 며칠 안에 따뜻함과 수면의 변화를, 많은 분이 2주 4주의 아침의 가벼움을 말합니다. 달력에 체크하며 나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포기를 막는 가장 쉬운 장치입니다.